안녕하세요. 매크로브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이제 동력 전달 장치 4번, 4번을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 근데 4번을 가만히 보시면, 자, 여러분들께서 좀 생소한 부품이 하나가 있죠? 바로 요 이제 스프로킷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스프로킷을 연결시켜주는 이 플랜지라는 놈이 두 개가 좀 들어가 있네요. 그런데 이제 뭐 여러분들이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요 스프로킷 같은 경우는 거의 뭐 기어, 스퍼 기어를 그리듯이 작업을 하면 되지만, 단, 스퍼 기어 같은 경우는 계산식에 의해서 쉽게 빨리 그렸지만, 자, 요거 스프로킷 같은 경우는 호칭 번호와 여기 있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거에 맞춰서 규격집에 있는 규격을 찾아서 작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이 조금 다른 점이고요. 그 외에 나머지는 요목표 똑같이 그리고 똑같이 작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그릴 부품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자, 첫 번째 여기 본체는 당연히 같이 그려야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스프로킷, 그 다음에 플랜지, 그리고 베어링 커버가 있는데 왼쪽 베어링 커버 요게 이제 구리스 니플이 좀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 모양이 좀 특이하죠. 그래서 왼쪽 베어링 커버를 같이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그릴 거는 요 본체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그래서 모든 부품이 본체가 기준이 되면 그에 맞춰서 따라오는 베어링 커버라든가 요 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그릴 때 아무래도 좀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치수들이 좀 많아서 빨리 작업이 가능하니까 처음에 이 본체부터 빨리 그리는 연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본체 보시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요번 본체에서 좀 특이한 게 뭔가요? 자, 자세히 보시면은 자, 여기 아래쪽에 볼트가 자, 여기 껴져 있는데 위에는 없어요. 그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세 개인가? 요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죠? 아래가 있고 위에가 없으면 무조건, 우리는 세 개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자, 여기에서 이제 측면도를 잘 보셔야 돼요. 측면도. 자, 여기 측면도를 보시면은, 자, 측면도에 지금 볼트가 어떻게 박혀져 있나요? 그죠? 여기 45도 방향에서 요렇게 박히는 거는 이유는 그죠? 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얘 때문에.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작업을 해 주실 때는 이따가 같이 그려 보실 테지만 자, 요거를 그냥 요렇게 잘라 버리면 볼트가 보일까요? 안 보이겠죠? 그래서 요렇게 잘라서 이렇게 잘라 버릴 겁니다. 요렇게. 그래서 절단선이 들어가 줘야 돼요. 그래서 요렇게 잘라야 이 형상이 보여지게 되겠죠. 그래서 요 절단면 표시부터 해서 요번 요 본체에서는 요거가 조금 특이하죠. 그 외에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오히려 좀 단순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조금 쉬운 그런 부품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같이 그려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본체를 그릴 때는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먼저 확인해 주셔야 되는 거는 요거예요, 요거. 자, 요거 치수가 항상 대부분 바닥에서부터 중심까지 이 치수를 주어집니다. 대부분 주어지면은 이 치수를 꼭 지켜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치수를 꼭 기억하셔가지고 작업해 주시고 일단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쉽게 그릴 수 있는 거는 어디예요? 그쵸? 여기 원통 부분이죠? 여기서부터 요렇게 생긴 자, 요렇게 생긴 원통을 그리고 두 번째 그 다음에 바닥을 그리고 나머지 요 리브 작업이라든가 튀어나온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 먼저 요 원통부터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통 같은 경우는 바깥 지름은 자, 처음에 우리가 지금 본체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측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요 본체 바깥 지름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 측정해 보면 요게 62 정도 나오네. 62. 자, 그럼 요거 재는 김에 요것도 같이 재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요거 본체 폭도 한번 재볼게요. 자, 요거는 요게 요것도 한 64 정도 나오네. 64. 자, 그럼 얘는 64고 그다음에 세로.
자, 세로는 여기서부터 여기가 되겠죠? 자, 요거는 얼마? 62가 됩니다. 그럼 요거에 맞춰서 사각형 하나 그려주시면 돼요. 자, 캐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캐드에서 자, 요쪽에 1번 자리를 마련해 놓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가로 자, 64에 그 다음에 세로가 62였죠? 자, 요렇게 해 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사각형을 일단 먼저 만들어 놓으세요. 자, 물론 이거 뭐 렉탱글로 작업을 하신 다음에 X로 깨도 상관없습니다. 본인이 가장 편한 방법으로 그리고 빨리 그릴 수 있는 방법으로 선택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보겠습니다. 자, 요거를 그려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안쪽을 그려야겠죠. 자, 요 안쪽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베어링이 6004짜리가 양쪽에 박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안에 들어가는 이 홈의 지름 같은 경우는 베어링 번호를 찾아서 베어링의 외경을 적용시켜 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베어링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자, 6004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베어링을 깊은 홈볼 베어링 여기 있겠네요. 자, 6004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있죠? 자, 여기에 바깥지름 D에 대한 치수는 얼마? 그쵸, 42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운데 선을 하나 이렇게 그어 주시고 42의 절반은 그쵸 21이 되겠죠. 자, 위쪽 아래쪽 자, 이렇게 튕겨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시면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폭이 나와 있죠.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베어링이 요 끝까지 나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요건 그냥 측정을 해 주시면 돼요. 자, 이거 측정해 볼게요. 자, 이거 측정해 보면 요게 딱 15 나오네. 딱 15. 자, 그러면은 캐드에서 자, 옵셋 15 들어와서 자, 요때 이제 여러분들이 좀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반대편에도 똑같은 베어링 껴줬는데 그럼 치수를 한번 봐볼까? 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냥.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한번 재보는 거죠. 그죠? 대부분 같은 베어링이 끼워져 있으면, 그죠? 길이도 같겠죠? 자, 그래서 한번 재봅니다. 자, 이거 재보니까, 그죠? 얘도 15가 나옵니다. 15. 한마디로, 이 본체는 요 가운데를 기점으로, 자, 왼쪽과 오른쪽이 뭐예요? 그쵸? 대칭이란 얘기예요, 대칭. 대칭 한쪽만 이렇게 그려서 얘를 어떻게 하면 돼요? 그쵸? 미러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미러.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를 먼저 작업을 다 해 놓겠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일단 15가 들어와서 이렇게 잘리겠죠? 자, 그다음 베어링을 그리실 때는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어디예요? 그쵸? 이제 여기. 그죠? 여기에 뭐가 들어갈까요? 그쵸? 여기 베어링에 R 값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6004였죠? R 값이 얼마? 그쵸? 0.6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를 필렛 0.6을 이용해서 자, 이쪽 부분을 작업을 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마무리가 됐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시면은 자, 여기 쪽으로 이렇게 뭐가 들어오나요? 그쵸, 이 커버도 들어오고 베어링도 껴진단 말이죠. 자, 그러면 본체에서 자, 이쪽 구멍의 입구 부분이 어떻게 돼야 돼요? 그쵸, 못따기를 형성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챔퍼 디스턴스 1 하셔가지고 자, 이쪽 부분을 챔퍼를 주셔야 돼요. 아이고. 자,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 그 다음에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트림 들어가서 요거 선정리해 주시고 자, 그럼 이쪽 부분이 이제 완성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러를 하기 위해서는 한 번 더 다른 거를 작업해 주셔야겠죠. 어떤 거? 그쵸, 요겁니다. 요거. 자, 그런데 요거 작업을 해 주실 때는 될 수 있으면 요거를 재는 것도 좋지만 가운데를 재서 가운데 부분을 재서 남는 거를 활용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일단은 요거 한번 재볼게요. 요거만 재봤는데 만약에 이걸 쟀을 때 소수점이 나온다. 그러면은 무조건 요 가운데를 재서 측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요거 재보겠습니다. 자, 요 짧은 부분을 재보면 자, 여기 폭이 얘는 딱 6이 나오네, 6이.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름 재야겠죠. 자, 이거 지름 재볼게요. 자, 지름 재보면, 요게
34 그죠? 34 정도 나오네요. 34의 6입니다. 자, 그러면은 옵셋 34의 절반이면 17이 되겠죠? 자, 위쪽, 아래쪽, 그다음에 옵셋 6 해서 자, 이쪽 부분을 튕겨 주시고 자, 선 정리해 주세요. 자, 이렇게 선 정리를 해주시면은 자, 이쪽 부분이 어떻게 반대로 그쵸 밀어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이렇게 선택하셔가지고 반대편으로 이렇게 밀어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쪽 그릴 필요 없이 가운데만 작업해 주시면 돼요. 자, 가운데 같은 경우는 뭐만 재면 될까요? 그쵸, 요것만 재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 얼마예요? 자, 요거 측정해 보면 요게 46 그쵸? 46 정도 나오네요. 46. 자, 그럼 옵셋 23으로 위쪽, 아래쪽 이렇게 띄워주시고, 자, 여기 띄워진 요 선까지 누가 연장? 그쵸? 여기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연장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쪽 부분에 뭐가 들어가요? 그쵸? 필렛이 들어가죠? 자, 필렛은 3이겠죠? 그래서 필렛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쪽 부분이 이제 완성이 됐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보시면은 뭐가 있나요? 자, 이쪽에 이제 볼트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육각 렌치 볼트죠? 렌치 볼트이기 때문에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탭을 작업을 해 주실 때 아시겠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탭의 길이에요. 그죠? 자, 요 앞에까지 재면 안 됩니다. 요거는 이제 볼트의 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M 값이 얼마인지 요것만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M 값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요 M 값을 재보면 자, 바깥쪽과 바깥쪽을 재면 이거 4mm 나오네요. 그럼 M4란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탭의 길이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자, 탭 길이 재보면 요게 8 정도? 그죠? 8 정도 나옵니다. 자, 그러면 4에 8이에요. 그럼 그거에 맞춰서 작업해 주시면 되고요. 자, 작업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그쵸? 위치가 필요하겠죠. 자, 여기서부터 어디까지예요? 그쵸? 여기까지를 측정을 하시던가 아니면 자, 요걸 쟀는데 만약에 소수점이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 오른쪽도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요거를 측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반부터 측정을 해 볼게요. 자, 절반을 측정을 해 보면 요게 소수점이 나오네요. 소수점 나오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 긴 쪽으로 한번 재 볼게요. 자, 긴 쪽으로 재 보면 요게 그쵸, 얘가 52가 나오나요? 52? 그쵸? 52. 자, 52 정도 나오니까 그럼 얘가 아까 제가 잘못 쟀나요? 그러면 요게 정수가 나왔을 텐데. 자, 요게 52가 나옵니다. 그럼 그거에 맞춰서 일단 맞춰 놓을게요. 자, 52 절반 해서 자, 아래쪽으로 하나 띄게요. 그냥 아래쪽에다 그려야 되니까. 자, 아래쪽에 띄고 자, 그 다음에 옵셋 자, 2mm 해서 M4짜리 자, 지름 만들어 주고 자, 깊이가 8이었죠? 자, 8로 들어옵니다. 자, 그럼 일단 요렇게 선정리를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안쪽으로 띄는 자, 여기 골지름 있죠? 여기 안쪽 지름. 자, 안쪽 지름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자, 그쵸.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한번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자, 여기 껴지는 볼트의 피치 값의 절반으로 띄시면 돼요. 피치 값의 절반. 자, M4 미터 보통 나서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왜 피치 값의 절반을 말씀드렸냐면 자, M4 같은 경우는 피치가 얼마예요? 0.7이죠. 그럼 요거의 절반은 0.35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오른쪽으로 쭉 가서 골지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골지름을 보면 얼마가 나오나요? 3.242가 나오죠. 그래서 요거랑 요거랑 뭐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피치 값의 절반으로 그냥 띄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골지름을 그대로 적용시켜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요게 더 편하겠죠? 자, 그래서 옵셋 0.35로 해서 자, 이렇게 띄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요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 가끔 계세요. 자, 그러면 여기 완전 나사부와 불완전 나사부까지는 어떻게 그렸단 말이죠. 근데 요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남아 더 들어가는 이 깊이는 얼마로 해야 되냐? 요거 질문 가끔 하시죠. 자, 요거는 1.5에서 2mm로 그냥 여유 있게 뚫으시면 돼요. 또는 뭐 2.5로 하고 싶다고 하시면 됩니다. 대신 자리가 많이 차지하겠죠. 그래서 2mm 정도 이렇게 띄워주시면 무난하게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완전 나사부와 불완전 나사부 이 경계에서 몇 도 올라가죠? 그쵸, 이게 30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각도 30도. 자, 그 다음에 트림으로 선정리 반대편으로 밀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몇 도? 그쵸, 여기서는 60도가 올라가 줘야 드릴 날 끝각이 120도 표현이 되겠죠. 자, 그래서 반대편 밀어.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요 사이각이 120도가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랑 여기는 어떻게 해요? 그쵸, 가는 실선으로. 그 다음에 가운데서는 연장. 자, 3mm씩 연장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얘가 갑자기 왜 뜨죠? 자, 요거는 중심선으로 변경. 자, 요렇게 됐으면은 마무리가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자, 오른쪽으로 어떻게 하면 돼요? 똑같은 게 또 바뀌잖아요. 그죠? 자, 대신에 요거는 요 탭 길이는 달라질 수 있어요. 탭 길이. 요거는 한번 재보세요. 자, 요거 한번 재보시면 얘는 똑같이 8이네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쵸, 밀어 하면 됩니다. 밀어. 자, 일단 밀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반대편으로 밀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쵸, 여기는 잘라놓으면 어떻게 돼요? 안 보이잖아요. 그죠? 자, 여기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요렇게 자르고 요렇게 자를 거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는 어때요? 볼트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심선, 피치 중심선만 표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러 해서 중심선만 반대편으로 이렇게 미러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위에 부분 다 그렸죠. 자, 이제 밑에 부분으로 갑니다. 자, 밑에 부분은 자, 위치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우리 요 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바닥까지 높이는 여기에 주어졌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64를 띄시면 돼요. 자, 일단 64를 먼저 띄겠습니다. 자, 옵센 64. 그럼 여기가 이제 베이스의 바닥 부분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베이스의 바닥에서 뭘 재야 돼요? 그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요 길이를 알아야겠죠? 자, 요거 한번 측정해 볼게요. 자, 요거 측정해 보면 요게 66, 그쵸? 66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반을 갈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이렇게 반 정도 갈라서 자, 옵셋 33으로 자, 왼쪽 오른쪽 띄워주시고 자, 모자란 부분들 나오죠. 연장. 자, 그 다음에 이제 베이스에 뭘 알아야 돼요? 우리들은 그쵸, 이제 높이를 알아야겠죠. 자, 높이는 그냥 측정해 주시면 돼요. 자, 이 높이 재보면 요 높이가 딱 10 나오네요. 그죠? 자, 그럼 옵셋 10. 자, 그 다음에 트림에서 잘라 주시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베이스 부분이 완성이 됐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 톡 튀어 올라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요 톡 튀어 올라오는 거 표현해 볼게요. 일단 먼저 중심부터 알아야겠죠. 자, 요 중심과 중심을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자, 측정해 보면 요거는 딱 40 나오죠. 40. 자, 옵셋 20으로 자, 왼쪽으로 하나만 뛸게요. 그래서 미러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뭘 알아야 되죠? 그쵸, 이제 요 톡 튀어 올라온 부분의 높이, 요거 높이와 지름 요 두 개를 알아야겠죠? 자, 일단 요 높이부터 재볼게요. 자, 높이는 3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지름 한번 재보겠습니다. 자, 요 지름 재보면 요게 15, 15가 나옵니다. 15. 자, 그럼 3mm에 15짜리니까 자, 옵셋 7.5로 자, 왼쪽 오른쪽 띄워주시고 옵셋 3mm 올라가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선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트림 들어가서 잘라 주시고
예선이 누구죠? 이거 잘못 띄웠네요. 큰일 날 뻔했네.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얘가 지금 중심선이잖아요. 지금 여기를 선정리해야 되는데 엉뚱한 거 선정리하고 있었네요. 자, 여기 요렇게 잘라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어떻게 해요? 필렛 3 돌려야 되겠죠? 자, 이렇게 가면 여기 만약에 이렇게 잘려버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래서 필렛에서 저기 자르기, T를 자르지 않기로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자, 이렇게 추가가 되겠죠. 자, 이 선은 그냥 지워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대편으로 미러하기 전에, 자, LEN D3에서 중심선 표현. 자, 중심선으로 먼저 표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미러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부분에 보면 대부분 베이스에 이쪽 부분은 목깎기가 되어 있죠. 자, 요거 다 3입니다. 필렛 3 해서, 자, 요렇게 잘라 주시고요. 자, 이렇게 잘랐을 때, 자, 요거를 잘 보셔야 돼요. 자, 요거를 보셨을 때, 자, 얘가 지금 먼저 베이스에 올라온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목깎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요쪽 부분에 요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요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요거를 다시 요렇게 내리세요. 자, 요렇게 다시 내리신 다음에 필렛으로, 자, 이 호랑 요 직선을 목깎기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또 떨어지겠죠. 요거는 연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 꼭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도 마찬가지겠죠. 일단 얘를 지워놓고, 자, 필렛 3으로 베이스를 먼저 목깎기, 그 다음에 베이스의 목깎기와 튀어나온 놈의 직선 부분을 목깎기, 그리고 모자란 부분은 여기 연장 해주시면은 이 부분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부분이 완성이 됐으니까 이제 리브들 남았죠? 자, 리브는 어떻게 해요? 그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측정을 해보든가, 아니면 여기서부터 여기 얼마가 들어갔는가 요거를 측정하는 건데, 일단은 먼저 요거를 먼저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자, 요거 측정해보면, 그쵸, 요거 딱 50 나오네. 딱 50. 그러면은 요 가운데서 25씩 그냥 띄시면 돼요. 자, 옵셋 25. 자, 요거 재는 거는 둘 중에 아무거나 재셔도 돼요.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재셔도 무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렇게 잘라지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잘라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리브는 전체가 다 뭐예요? 그쵸, 이렇게 다 목깎기가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전부 다 R3 돌려주시고, 자, 그 다음 이제 여기 가운데 리브도 있겠죠. 요것도 표현 미리 해 놓을게요. 자, 요거 두께 한번 재볼게요. 자, 요거 두께 재보면 요게, 자, 요게 6mm 나오죠? 6mm, 5mm인가 6mm인가 하고 고민 좀 했는데, 자, 옵셋 3. 자, 요렇게 해주시고, 자, 밑에도 선정리. 그 다음에 요 사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여기에 보시듯이 똑같이 그냥 해주시면 돼요. 똑같이 여기 부분 절단 여기 잘라주시고, 자, 그래서 여기 먼저 잘라주시고, 그 다음에 가는 실선 하기 전에 여기 필렛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필렛 다 3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쪽 부분도 필렛 해야 되죠? 자, 여기 필렛 할 때는, 자, 트림을 노 트림으로 놓고, 자, 여기를 목깎기, 여기도 목깎기. 자, 이렇게 전부 다 목깎기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자, 이렇게 잘라주시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잘라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완성이 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요 중심선 있죠? 요 가운데 중심선. 요거는 이따 치수 넣을 때, 요 가운데 대칭 치수를 넣기 위해서는 필요로 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요 대칭은 요 아래서부터 요 꼭대기까지 다 하기보다는 요쪽에 만약에 구리스 니뿔이 있었다 그러면 얘가 중심선이 끝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없으니까 그냥 여기 부분에 대한 대칭 치수만 넣으면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잘라 주시고 조금 연장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중심선으로 추가합니다. 일단 이거 지워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대칭 치수로 집어넣으시면 그쵸, 치수가 깔끔하게 잘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요 가운데 얘도 중심선으로 표현해 주시고, 자, 이제 가는 실선으로 하기 전에 가는 실선 바꿀게요. 바꾸고 여기 부분 절단 해 주셔야겠죠. 자, 스플라인. 자, 여기에서 자, 요렇게 자, 잘라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치 들어가면 되겠죠. 자, 해치는 안시 31번 사용을 해서 자, 여기 찍고 자, 그 다음에 볼트는 탭은 이 안쪽까지 치고 들어오는 거 꼭 명심하세요. 자, 그 다음에 왼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쪽도 다 마무리 하셨으면 이제 확인. 그러면 이렇게 완성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부분에 뭐 만들어줘야 돼요? 그죠? 이제 리브 만들어줘야겠죠. 자, 여기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양쪽이 대칭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그냥 쭉 이어버리세요. 자, 쭉 이어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 이거 자르기 전에 완성 다 하고 자르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자, 이 리브의 두께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요쪽 리브의 두께는 그쵸, 여기 측면도에서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요거를 측정을 해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 먼저 측정해 볼게요. 자, 요게 얼마가 나오나요? 요게 얘도 6이네요. 그죠? 자, 6이고 다 6이네요. 그러면 자, 옵셋 3 해서 위쪽 아래쪽 자, 이렇게 띄워 주신 다음에 자, 요 리브는 어떻게 한다고요? 전부 다 목깎이 들어간다고 했죠. 그래서 필렛 3으로 자, 여기를 이렇게 표현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여기 부분도 그쵸, 이렇게 필렛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를 잘라 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잘라 주시고, 자, 이쪽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잘라 주시면 자,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LEN D3 해서 가운데 중심선 만들어 주시고요. 자, 이제 여기 어떻게 하면 돼요? 그쵸, 해치 들어가면 되겠죠. 자, 해치 들어가서 자, 여기 자, 이렇게 해치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쪽 부분에 리브에 대한 표현도 모두 마무리가 됐어요. 자, 그럼 벌써 본체 정면도가 다 마무리가 됐죠? 자, 이제 뭐 그리면 돼요? 자, 측면도 그려야겠죠. 자, 이 측면도 같은 경우는 왼쪽을 그리셔도 되고요. 오른쪽을 그리셔도 무관합니다. 아무데나 그냥 그리시면 돼요. 근데 문제도에 나와 있는 이 모양 그대로 그리고 싶다. 그럼 이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왼쪽 편으로 한번 그려 볼게요. 자, 여기 대충 하나 잡아 놓고 자, 그 다음에 다시 외형선으로 변경해서 전체 높이를 이제 뽑아 보겠습니다. 자, 전체 높이는 이렇게 연장해서 잘라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자, 여기 가운데 중심선 하나 뽑아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서클로 원을 하나 이렇게 그려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통 부분이 완성이 됐고 자, 그 다음에 보실까요? 자, 밑에 베이스를 보면 이 베이스는 좀 기네요. 자, 베이스가 좀 길면 여기를 얘를 조금만 더 뒤로 좀 이렇게 물려 놓을게요. 어차피 얘는 여기 반 자를 거예요. 반 자를 건데 일단은 잠깐 작업할 때 방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 좀 뒤로 물려 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작업해 주셔야 되는 건 뭘까요? 그쵸, 이제 요 베이스 길이를 알아야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측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측정해 보면 요게 얼마가 나오나요? 58? 그죠? 58 정도 나옵니다. 자, 그럼 옵셋 58 해서 자, 여기 반 정도 띄워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얘는 양쪽으로 있지만 반 자를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베이스는 요 반만 그려 놓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 높이 아까 얼마였죠? 그죠? 모르면은 여기서 그냥 따오세요. 아까 10이었죠, 이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리브가 있겠죠? 자, 리브는 어떻게 돼? 여기 4분점에서 그냥 쭉 내려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4분점에서 그냥 직교로 선 하나 이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서 보시면 요 톡 튀어나온 거 있죠? 자, 요거는 생긴 모양은 똑같잖아요. 그죠? 똑같기 때문에 요거 위치만 여러분들이 파악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인지. 자, 요거 위치만 좀 파악해 보겠습니다. 자, 요거 위치 파악해 보면 요게 45 나오네요. 자, 그럼 옵셋 45 해서 왼쪽으로 하나 띄워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또 그릴 필요 없이 그냥 요거 있죠? 요거 중심선까지 해서, 자, 카피해서 여기를 잡으세요. 자, 카피해서 잡으신 다음에 그대로 와서 직교로 갔다가 여기다가 딱 붙여 놓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얘 지워 주시면 또 그릴 필요 없이 말끔하게 해결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아까 했듯이 필렛 들어갑니다. 자, 요렇게 하시고 얘 지운 다음에 다시 똑같이 해주셔야 돼요. 호랑 직선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모자르겠죠? 그럼 여기 연장. 자, 이런 식으로 가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보면, 자, 요 리브도 어때요? 요렇게, 그쵸? R이 져 있죠? 자, 그러면 여기도 필렛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거 필렛 노트림으로 갈게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쪽 부분이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자, 트림으로 여기 잘라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가운데 리브가 있겠죠. 자, 가운데 리브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아까 여기에서 우리가 6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옵셋 3 해서 왼쪽으로 하나만 자, 이렇게 띄워 주시고, 자, 그 다음에 필렛 줍니다. 자, 필렛 3으로 똑같이 갑니다. 그래서 여기 선정리, 여기 선정리. 자, 이런 식으로 선정리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일단 여기 보시면은, 그쵸, 여기 구멍 사이즈, 안쪽 구멍 사이즈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부분 절단 들어갑니다. 자, 부분 절단은 여기 안쪽에 구멍 사이즈부터 먼저 측정해 볼게요. 자, 안쪽 구멍 사이즈는 요게 9mm? 9mm 정도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여기 9mm를 측정을 했으면 자, 옵셋 4.5 해서 자, 이쪽 만들어 줘야겠죠? 자, 여기서 트림 들어갑니다. 자, 여기 밑에도 마찬가지겠죠? 자, 이 중심선은 살려놔야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외형선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는 실선으로 자, 스플라인 들어가서 자, 한 요 정도 자르면 될까요? 한 요 정도? 요 정도? 요 정도 자를게요, 그냥. 자, 요렇게 와서 하나, 둘, 셋 해서 자, 이렇게 잘라 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자른 부분까지는 외형선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그쵸, 안 보이겠죠? 그래서 자, 트림으로 자, 여기 부분을 이렇게 잘라 주시고요. 자, 이쪽 부분은 뭐 이렇게 가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해치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랑 여기 자, 이렇게 해치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왼쪽도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가운데 부분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선 따와서 그쵸, 구멍을 표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라인. 자, 일단 요거부터 끌고 와 볼까요? 자, 여기 피치부터 자, 끌고 오고, 그 다음에 원을 그립니다. 그 다음에 얘는 헷갈리지 않게 미리 바꿔 놓으세요. 뭐죠? 자, 여기 중심선. 자, 두 번째. 자, 요 놈은 뭐예요? 그쵸, 얘는 외형선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나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요 안쪽에 요거 작은 거 있죠? 자, 얘도 눈에 보이니까 외형선. 자, 그 다음에 요 안쪽에 있는 이거 있죠? 자, 요거. 자, 얘도 원형인데 쭉 갖다 대보면 자, 여기까지네요. 자, 얘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그쵸, 안 보이겠죠? 그래서 요 놈은 숨은 선으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없죠? 이런 식으로 작업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트림으로 어떻게 해요? 저희 잘라 줘야겠죠?
일단 얘는 반단면도로 그릴 거니까 여기 부분을 다 잘라 버릴게요. 자, 그 다음에 위쪽 아래쪽으로 연장. 그 다음에 얘는 대칭 표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3으로 연장하지 마시고요. 6으로 연장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길게 연장해 주시고 다시 길이 3으로 해서 얘네들은 짧게, 그 다음에 얘도 해 주셔야 됩니다. 요 중심선. 자, 그 다음에 중심선으로 표현해 주시고, 그리고 대칭 표시 들어갑니다. 자, 대칭은 가는 실선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한 5 정도, 요 길이랑 이런 것들은 간격은 크게 뭐 따로 정해진 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쁘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딱 정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요거 5mm, 요거 1mm 이렇게 정해서 그냥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갖다 이렇게 붙여놓고 요 1mm만큼 이렇게 밑으로 내려요. 똑같이 뭐 대칭 표시니까. 그 다음에 요 가운데서 반대편으로 밀어. 요거 잡을 때 여기 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로 오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 중심을 잘 잡아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완성이 됐고,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뭐예요? 그쵸, 요거 탭 내는 겁니다. 탭. 자, 얘를 요렇게 잘랐다라는 표시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 탭을 먼저 작업을 해줄 거예요. 자, 탭은 얘가 45도 방향이잖아요. 그러면 라인으로, 자, 일단은 45도짜리 선을 하나 이렇게 그려 놓을게요. 여기 잘라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탭이 박힌다는 얘기겠죠. 자, 탭을 먼저 그려 놓겠습니다. 자, 지름 4mm, 그 다음에 옵셋 0.35가 들어오죠. 피치의 절반. 자, 그 다음에 얘는 여기까지 연장 해주시고요. 자, 이거 잘라 놓겠습니다. 일단. 자, 그 다음에 자,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자, 이거는 왼쪽 아래 부분을 잘라 주시면 돼요. 그래서 트림 들어가서, 자, 일단 여기 왼쪽 아래를 하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여기 부분에 왔을 때는 이쪽 부분을 자르는 거죠. 그럼 얘가 이렇게 회전됐다라고 보면 어디가 잘리겠어요? 자, 이거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쵸? 여기가 잘리겠죠, 여기. 그죠? 요거는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로테이트 마이너스 15. 자, 이렇게 돌려주시고, 그 다음에 요 놈은 외형선이 되겠죠. 그리고 LEN 3 해서 일단 먼저 중심선으로 표현을 해 놓을게요. 어차피 이 중심선 이렇게 끝까지 연장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만들어 놨으면 반대편에도 있겠죠. 자, 반대편. 자, 이쪽에, 요거는 그냥 미러 할게요. 자, 미러 하는데 조심하셔야 되는 건 탭도 미러 하시면 안 돼요. 요 중심선만 미러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 탭은 복사로 가져가셔야 돼요. 복사. 자, 복사로. 탭만. 그래서 여기 교차점에서 딱 찍어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쪽도 이제 완성이 됐어요. 자, 이제 이게 절단선을 만들어 줘야겠죠? 자, 절단선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내려오다가 어떻게 돼요? 꺾이죠? 자,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기서 꺾여서 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꺾이는 이쪽 부분은 굵은 실선으로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끝나는 부위, 이쪽 부분도 굵은 실선, 굵은 실선. 자, 이렇게 세 군데가 굵은 실선으로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요 선하고 요 선은 중심선으로 그냥 쭉 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요거 사이즈도 없습니다. 요것도 적당히 그냥 해주시면 돼요. 저는 한 3 정도로 해볼까요? 너무 또 길면은 한 5 정도로 할까요? 5 정도로 할게요. 지름 5 정도짜리 원으로 해서,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어디로 가요? 여기로 가겠죠. 그럼 얘를 그냥 연장하면 되겠죠? 요거 중심선을 연장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를 어떻게 해요? 그쵸? 외형선을 만들어 주려면 잘라줘야겠죠. 자, 이렇게 잘라 놓고, 일단 얘는 관계없는 애니까 연장합니다. 그 다음에 외형선으로 변경해서 이렇게 이렇게 연결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되신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자, 여기에 같은 선상에 다른 종류의 선이 이렇게 연장이 되어 있을 때는 이 사이를 살짝만 띄워주세요.
그래서 LEN DE 마이너스 0.5 정도 가겠습니다. 자, 요렇게 살짝 요렇게만 띄워주세요. 자, 얘도 있겠죠? 살짝 이런 식으로 띄워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는 위로 요게 지름이 5짜리였으면 2.5가 올라갔으니까 자, 얘는 3이 올라가고 LEN 마이너스 0.5죠. 해서 살짝 띄워주시고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여기 어떻게 맞춰요? 자, 여기서 라인 하신 다음에 자, 45도잖아요. 각도 45도 하시면 45도짜리는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내리신 다음에 3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LEN DE 마이너스 0.5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절단선은 완성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화살표 만들어야겠죠? 자, 화살표 같은 경우는 P라인으로 작업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 여기 찍고 자, W 첫 시작 두께 0 끝나는 두께 3 자,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시고 요 길이 5 갑니다. 자, 그 다음에 W 다시 0 0 해서 다시 5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냥 간단하게. 자, 요것도 표만 나게끔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자 들어가서 자, 여기에서 문자 크기 5입니다. 자, A 들어갈게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자, 그 다음에 요거 그대로 카피 자,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붙여놓고 얘 몇 도 회전하면 돼요? 그쵸, 45도 회전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45도 자, 그 다음에 이 글자도 회전하지 마세요. 자, 글자는 정자로 그냥 내려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자, 저는 여기를 A 다시로 갈게요. A 다시 자, 이렇게 자, 이렇게 가면은 자, 이렇게 절단이 완성이 됐겠죠. 그럼 요거에 맞춰서 얘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죠? 절단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고로 나중에 치수 기입할 때 요 밑에다가 A에서 A 다시 절단 단면이라고 표기를 해주시면 되는데 요 밑에다가 표기를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에서 이렇게 지지선 뽑아서 요 부분이 절단면이다 라고 표기를 해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자, 안 된 부분을 찾아보면 자, 일단 도면은 여기 측면도에서는 여기 리브 안 했군요. 자, 리브 들어가겠습니다. 자, 얘도 역시 마찬가지. 얘도 자, 얘는 끝까지 이렇게 있다기보다는 그냥 이 중간에서 적당한 크기로 해서 자, 리브 사이즈 6이니까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필렛 3으로 만들어 주시고 해치 넣어야 되니까 여기를 막아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해치 들어갈게요. 그래서 여기 해치 주시고 자, 요선은 지워 줍니다. LEN DE3 해서 연장 그 다음에 중심선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완성이 됐죠. 자, 또 혹시 뭐 안 된 데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정면은 다 끝났고 자, 측면에서 안 된 데를 찾아보면 다 된 것 같은데요? 다 됐죠? 자, 일단은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들이밀고 자, 이제 뭐 남았나요? 자, 여기 보시면 자, 구멍의 크기 그 다음에 모서리의 R값을 여기서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똑같이 작업해 볼게요. 자, 여기에서 밑으로 이렇게 대충 만들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R값은 얼마가 나올까요? 자, 요 R값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여기 R값과 얘가 똑같아야 돼요. 자, 똑같죠? 13이죠? 자, 이런 식으로 똑같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럼 요게 반지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렛 13 그리고 여기 왜 이렇게 조금 할까요? 필렛 R13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가 이렇게 완성이 됐죠? 자, 그 다음 스플라인으로 부분 단면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이렇게 좀 여유 있게 만들어 주시고, 요거 기준으로 요거 잘라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센터에서 원이 들어갑니다. 자, 이 원은 요 가운데 요 아까 얼마였죠? 이거 그쵸, 9파이였죠? 자, 9파이짜리 원 하나. 자, 그 다음에 요 바깥쪽 얘는 얼마인가요? 자, 요거는 한번 재볼까요? 자, 15파이네요. 자, 그러면은 밑에서 봤을 때 얘는 보여요, 안 보여요? 그죠, 안 보이겠죠. 그래서 일단 15로 그려놓고 요거를 수문선으로 이렇게 변경. 그 다음에 얘랑 얘는 외형선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얘는 그쵸, 절단선이기 때문에 가는실선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중심선으로 변경해서 저기 중심선을 작업을 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LEN, DE3 해서 조금씩 더 연장 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완성됐습니다. 자, 이제 치수기입 들어갈게요. 자, 치수기입 들어가셔갖고, 자, 여기부터 완성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부분은, 자, 일단 여기 이 치수들부터 넣을게요. 자, 여기 작은 쪽 치수, 그 다음에 큰 치수, 그 다음 큰 치수. 자, 이렇게 하나 넣어주시고, 자, 이 전체 치수는 이쪽에도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으로 좀 뺄게요. 자, 여기도 작은 거부터 들어갑니다. 그 다음 큰 거, 그 다음 큰 거, 그 다음에 원통 지름. 자,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안쪽에 요거를 자꾸 빼먹으시는 분들 많습니다. 자, 요것도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나중에 브레이크로 자르면 되니까, 그죠? 그 다음에 자, 이게 뺐으면 자, 이쪽 부분은 이제 파이랑 끼워 맞춘 공차들을 마무리 하시면 돼요. 자, 일단 여기 부분은 얘 뭐예요? 그쵸, 그냥 파이가 되겠죠? pit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베어링에 그쵸, 끼워 맞춘 공차를 적용시켜 주셔야 돼요. 자, 베어링 끼워 맞춘 공차 보겠습니다. 베어링 부분을 지나서 표가 나오겠죠. 여기 있네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자, 얘는 지금 하우징 구멍이잖아요. 자, 하우징. 자, 외륜이 정지하고 내륜이 도는 하중이겠죠. 그럼 얼마예요? 그쵸, H7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냥 아무 의미 없이 H7이네, 그냥 조립공차네 라고 이렇게 넣어버리시면 안 돼요. 왜 H7이 나왔는지, 요 베어링 구간은 왜 H7인지 그거를 요 규격집에서 확인하시고 집어넣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다 파이. 얘네들은 파이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 똑같죠? 요것도 파이 42에 H7 넣어주시고, 아이고. 잠시만요. 그쵸. H7.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파이. 얘도 그냥 파이.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쪽 부분 모두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 여기 마무리 해줘야겠죠. 자, 요거 브레이크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숫자가 다치지 않게끔 브레이크로 잘라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보시면은 외형선과 보조선이 겹쳐 있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위아래 보조선 다 꺼주셔야 돼요. 체인지 들어가서 자, 보조선 1번, 2번을 다 꺼주세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가로 치수들을 넣어줘야겠죠. 자, 가로 치수 같은 경우는 일단 요 위쪽으로 빼줄까요?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위로. 왜냐면 위에 뭐 구리스 니플 이런 게 있으면 위로 뽑기가 조금 좀 거북할 텐데 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위로 그냥 이렇게 뽑겠습니다. 자, 될 수 있으면 같은 선상으로 해주시는 게 도면이 깔끔하게 잘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여기 전체 치수 하나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자, 일부 이제 뭐 책이라든가 이런 데 보시면 여기 베어링 요 홀 폭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공차를 좀 주잖아요. 그쵸. 그 마이너스 공차 주는 게 맞아요. 마이너스 공차 주는 게 맞긴 맞는데, 왜냐하면 요거 가공을 했는데 마이너스 공차가 아니라 플러스 공차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커버를 조립했을 때, 그쵸, 여기가, 그쵸, 뜨겠죠. 그죠. 그랬기 때문에 차라리 마이너스 공차를 살짝 깊게 파서 커버를 조립하는 게 그나마 좀 안정성에서 유리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쪽에 가스켓이 있잖아요. 이쪽에 가스켓이 있을 경우에는 이 공차를 굳이 안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가스켓이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다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거를 마이너스 공차는 일단 뺄게요. 저는 빼고 일단은 원래 하던 대로 그냥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치수가 완성이 됐고요. 이제 요 가운데 치수는 굳이 넣을 필요는 없겠죠. 그죠? 여기 이렇게 넣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가겠습니다. 자, 밑에 이제 베이스 치수로 갈게요. 자, 베이스 치수. 지금 제가 치수 넣는 요 순서를 잘 보세요. 순서를 보시면은 아마 어떻게 집어넣어야 치수 빠진 게 없이 다 기입이 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센터 궁금하겠죠. 그 다음에 요 리브 사이즈 궁금하겠죠. 그 다음에 베이스 사이즈 궁금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뽑아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얘는 이 가운데 대칭 중심선이 있기 때문에 대칭 치수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여기도 끝났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리브 치수 하나 넣어주셔야겠죠? 자, 이쪽으로 이렇게 하나 뽑는데 얘랑 같은 선상으로 해볼게요. 자, 요거 몇 개예요? 그죠? 두 개죠? 2 다시. 자,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남았나요? 여기까지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요 탭 치수, 그 다음에 요 R값 넣어야겠죠? 자, 요 R값 같은 경우는 자, 요렇게 해서 여기 될 수 있으면 여기 안 닫히게 이렇게 하나 넣어주세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닫히지 않게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요 탭 치수. 자, 얘는 LE 세팅 들어가서 열어주는 문자 변경. 자, 부착해서 요거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중심에서 나옵니다. 교차점. 자, 요쪽에서 요렇게 빼세요. 한 요 정도로 빼면 될까요? 이렇게 뺄게요. 자, 이런 식으로 빼서 자, 얘는 왼쪽으로 직선으로 살짝만 찍고 엔터 2번. 자, 요 개수 몇 개? 그죠? 4개죠? 4-M4 탭이잖아요. 그 다음에 깊이는 얼마인가요? 8이었죠. 자, 이렇게 한 방에 이렇게 다 기입이 가능하니까 이런 식으로 기입해 주세요. 자, 반대편에도 있잖아요. 미러 해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한꺼번에 선택해서 이 가운데 선으로 미러. 혹시 모르니까 이게 중심이 가운데 가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남은 거 뭘까요? 자, 이제 빠진 치수를 확인해 볼게요. 이쪽에서 넣을 수 있는 거는 다 넣었나요? 다 넣은 것 같은데요? 그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다 넣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왼쪽으로 살짝 뺄게요. 자, 여기 치수 이제 들어갑니다. 자, 이쪽은 자, 이쪽에 베이스 부분에 나와 있는 이 치수들을 좀 연관해서 좀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치수가 있죠. 아까 동영상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치수 있죠. 자, 제시된 이 치수는 공차까지 정확하게 기입을 해주셔야 돼요. 자, 64에 플러스 마이너스 0.023이죠. 그러면 자, 치수부터 기입을 해보세요. 중심까지. 자, 까먹지 않게 미리 기입을 하는 겁니다. 자, 64에 플러스 마이너스 0.023이었죠. 자, 이렇게 그냥 기입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치수들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치수는 볼게요. 자, 이쪽 치수들에 관련돼서는 여기서 다 기입을 했고, 전체 치수 하나 넣어볼까요?
자, 여기 밑바닥부터 꼭대기까지. 자, 요 치수를 하나 기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반치수들 들어가 주면 되겠네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거 요거죠. 자, 여기가 얼마였죠? 이게 30일이면 62죠? 요렇게 여기 찍고 오른쪽으로 62를 입력하세요. 그 다음에 살짝 내립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여기가 되겠죠? 자, 여기는 얼마였죠? 45면 90이 되겠죠? 자, 이쪽으로 90 입력하고 살짝. 자, 그 다음에 요건 얼마였죠? 58이면 116이죠? 116. 자, 오른쪽으로 116. 그래서 이렇게 내려주시고. 자, 그 다음에 얘는 방해되면 조금 더 밑으로 내릴게요. 자, 이렇게 세 개의 치수는 뭐가 돼요? 그쵸? 반치수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 세 개를 한 번에 선택하시고 체인지 들어갑니다. 자, 체인지 들어가서 자, 제가 지금 여기 부분을 다 첫 번째로 찍고 여기를 두 번째로 그쵸? 숫자를 입력해서 찍어진 부분이 되겠죠. 벡터 값이. 자, 그러면 여기에 화살표를 두 번째 거를 다 없애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치수선도 두 번째를 꺼주시고, 그 다음에 보조선도 두 번째를 꺼주세요. 그럼 어떻게 됐나요? 그죠? 정확하게 반치수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작업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완성이 됐고, 자, 이제 얘 치수 넣어줘야겠죠? 자, 요 구멍 치수부터 넣겠습니다. 자, 구멍은, 자, 여기에 이렇게 기입을 해주시고, 얘 리브 치수도 넣어줘야 되니까, 얘는 살짝 위로 올릴게요. 자, 여기 드릴 치수에 수량이 들어가는 거예요. 드릴 치수에. 자, 여기에 수량이 몇 개인가요? 얘가 4개죠? 4 파이 9가 되겠죠? 그래서 4 파이 9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그쵸. 요거 머리 부분의 높이, 지름. 자, 얘는 그냥 파이 값만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완성이 됐고, 자, 이제 베이스 부분에 관련된 치수 넣어줘야겠죠. 자, 베이스 치수는, 일단 높이 같은 경우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베이스의 높이가 되겠죠. 일단 이쪽에서 뽑으려니까 여기 단면체가 돼 있어서, 자, 그러면, 얘를 조금 더, 이렇게 하고 얘를 취소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좀 빼주시고 얘네들 치수도 좀 빼겠습니다. 이렇게 좀 빼주시고, 자, 여기다가 치수 넣을게요. 자, 이렇게 10 하나 넣어주시고, 자, 얘 높이도 알아야 되잖아요. 자, 높이도 여기 찍고 여기 찍으세요. 그럼 밑으로 가네요. 그러면 거꾸로 여기서부터 여기, 자, 이렇게 찍어서 여기다가 갖다 대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 높이도 완성이 다 됐고요. 자, 또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필요한 게 일단은 여기 95라는 치수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4가 나왔고, 그 다음에 얘 지름값이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가 돼요? 그쵸, 참고 치수로 하나 넣어주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쪽에서 또 빠진 거 있나 한번 볼게요. 자, 이쪽에서는 얘 넣고 이거 다 넣고 없죠? 요렇게만 하면 되죠? 탭이야 뭐 여기서 다 표현했으니까. 자, 이제 여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거에서는 할 거 없어요. 요것만 해주시면 돼요. 요것만. 그죠? 자, 요거 반지름 치수만 기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요게 몇 개인가요? 그죠? 4개죠? 4 그 다음에 요 치수선 요거 앞에 쭉 나와 있는 연장되어 있는 이 선은 지워 주셔야 돼요. 자, 요거는 치수선 강제라고 해서, 자, 체인지 들어가서 선택하고 체인지입니다. 그래서 조금 내리시면 맞춤 있어요. 여기에서 치수선 강제를 꺼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어떻게 됐나요? 그럼 깔끔하게 완성이 됐죠? 자,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은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 이렇게 잘랐으니까, 잘랐다 그 표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L2로 해서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 요즘 문자에서 요거를 작은 점 있죠? 요걸로 선택하신 다음에 화살표 모양을, 자, 여기에서 여기 부분, 요 정도 부분, 해치되어 있는 부분을 찍으신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빼세요. 자, 그 다음에 그냥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문자를 하나 이렇게 써주세요. 자, 문자 뭐라고 쓰나요? 그쵸? A에서 A 다시 뭐예요? 단면이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작업을 해주셔도 되고요. 또는 요 밑에다가 그냥 써주셔도 돼요. A에서 A 단면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써주셔도 무관하니까, 여기다 쓰기 조금 뭐하면 요 위에다가 이렇게 써주세요. 위에다가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해 주셔도 괜찮으니까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자, 또 빠진 거 있는지. 그 다음엔 뭐 있나요? 다 넣은 것 같은데? 이렇게 넣으니까는 빠진 거 없이 그대로 넣죠. 제가 지금 치수 방향을 어떻게 넣나요? 자, 위에서 요렇게 요쪽 위쪽 치수를 먼저 작업하고 밑으로 이렇게 내려갔죠. 자, 그래서 밑에 여기서부터 아래쪽으로 쭉 훑어서 내려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측면도로 넘어가서, 자, 측면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부터 위로 쭉,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치수 기입을 할 때 도대체 어떻게 기입을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기입이 되는 건지를 잘 모르세요. 그 다음에 이 치수를 어떻게 기입해야 되는지 그걸 잘 모르시기 때문에 중구난방으로 막 여기 넣었다 저기 넣었다 여기 넣었다 저기 넣었다 하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해요? 빼먹는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차례대로 가로를 먼저 쭉 가로 방향으로 쭉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세로 방향으로 쭉 넣어주시면은 빠진 거 없이 여러분들이 치수 기입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좀 연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겠습니다. 자, 이쪽에 다 끝났죠? 치수 기입은 다 끝난 것 같고 이제 기하 공차 볼게요. 자, 기하 공차 같은 경우는 자, L2 세팅 들어가서 공차로 변경. 화살표의 모양은 데이텀 삼각형 채우기. 자, 바닥이 기준이 되겠죠. 바닥으로 해서 자, 살짝 자, 얘 A. 자, 본체는 제가 그동안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본체는 딱 정해져 있다고. 자, L2 세팅 들어가서 화살표. 자, 제일 먼저 뭐예요? 그쵸, 여기 베어링 들어가는 이 홀에 수평을 하나 먼저 넣어주시는 거예요. 자, 수평 길이는 얼마? 그쵸, 여기는 뻥 뚫린 이제 관통형이 아니기 때문에 요 15 구간만큼 IT 공차 찾아주시면 돼요. 자, 얘는 수평이고, 자, 구멍이잖아요. 그래서 파이. 그 다음에 자, 여기로 넘어와서 IT 공차 15 부분을 찾아보세요. 자, 여기 IT 공차 있죠? 여기에서 15 부분을 보면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IT 5급이잖아요. 그러면 8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8로 해서 여러분들이 0.008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A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그쵸, 다시 데이텀 들어간다고 했죠. 자, 여기 데이텀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방금 전 수평에다가 데이텀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뭐라고? B라고. 자, 얘를 왜 줬을까요? 그쵸, 여기에다 구멍을 뚫었으니까 반대편도 뚫어야 되는데 이 높이가 정확하게 맞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자, 이쪽 구간의 시작점의 중심부터 여기 중심까지 동심을 맞춰주는 거예요. 누구 기준으로? 그쵸, 얘 수평 기준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L2 들어가서 자, 여기 닫고 체험 들어가신 다음에 자, 이쪽에 이렇게 또 뺍니다. 같은 부위.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동심이 들어가는데, 자, 동심은 파이가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그쵸, 동심 거리는
요쪽 중심, 이쪽 중심서부터 여기 중심까지잖아요. 그래서 64 길이가 동심 IT 공차 길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64면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에 속하고 여기니까 13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쪽에서 0.013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마이크로미터니까. 그 다음에 데이텀이 뭐예요? B가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군데만 더 넣어주신다고 하면 어디예요? 그죠? 커버가 조립되는 이 면이 정확하게 수직에 나와주면 좋겠죠. 그래서 L2 들어가서 이 화살표랑 마주보게 이렇게 넣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수직 공차 들어갑니다. 자, 요거 수직 아까 이게 얼마였죠? 이게 아까 제 기억에 한 60 정도 됐던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60이면 한 요 정도 구간에 들어오겠죠. 그죠? 그러면은 그죠? 13. 자, 0.013 들어가고요. 자, 데이텀 A. 자, 마주보기 하면 이쪽은 굳이 안 넣어도 돼요. 자, 이렇게 되면은 기아 공차 모두 마무리. 요렇게만 넣으시면 끝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표면 거치기 넣겠습니다. 자, 표면 거치기 같은 경우는 리브가 들어가기 때문에 뭐예요? 제거 가공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무조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W, X, Y가 다 들어가요. 자, 요거를 그대로 일단 요걸 만들어 놓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W는 어디다 넣어야 될까요? 도대체. 그쵸, 이제 W는 드릴 구멍, 드릴 구멍에다가 그냥 넣어 주시면 돼요. 그 구멍에만. 그래서 일단 여기가 드릴 구멍이잖아요. 그죠? 파이 9짜리. 자, 이쪽에다가 자, 일단 먼저 넣겠습니다. 자, 요거 갖고 와서 여기에다가 하나 이렇게 넣겠죠? 자, 또 드릴 구멍 어디 있어요? 그쵸, 여기 파이 34짜리. 그죠? 자, 여기에다가 W 하나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요거 궁금하신 분들 있죠? 그럼 이 파이 46은 뭐냐? 얘도 구멍 아니냐? 그럼 얘도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실 텐데, 자, 이거는 생각만 해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큰 구멍 다음에 작은 구멍이잖아요? 근데 다시 또 큰 구멍이에요? 그러면 여기 공구가 어떻게 들어갈까요? 깎으려고? 못 들어가겠죠? 그리고 한마디로 요 가운데 있는 이 부분은 주물로 그냥 미리 만들어서 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거 가공을 허락하지 않는다가 맞습니다. 아시겠죠? 대신에 이제 이쪽 부분에 안쪽 부분은 전부 다 파커라이징 처리가 되기 때문에 녹슬지는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W가 여기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도 들어가 줘야겠네요. 그죠? 자, 요거를 이쪽에다가 복사해서 하나 붙여 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멍 또 찾아보세요. 있는지. 없죠? 끝이에요. 요렇게만 W 넣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X. 자, X는 정해져 있습니다. 자, 일단 바닥은 무조건 X 넣어주세요. 자, 바닥은 여기가 바닥이죠. 자, 데이터 옆에다가 하나 이렇게 넣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품과 부품이 서로 맞닿는 구간 어디예요? 자, 여기가 되겠죠. 여기 누가 닿아요? 그쵸, 여기는 베어링 커버가 와서 딱 붙죠. 그럼 여기 양옆에다가 일단 X를 넣어주는 거예요. 자, X 갖고 옵니다. 자, 요거 하나 갖고 와서 여기에다가 하나 붙여놓고, 자, 그 다음에 요쪽 거 또 갖고 와서 여기다가 또 하나 붙여놓고, 자, 이렇게 되면 X도 다 들어갔죠. 자, 그 다음에 또 볼까요? 또 들어갈 만한 데가 바닥은 다 들어갔고 여기 들어갔고 여기 들어갔고 끝인가요? 요게 끝이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Y만 넣으면 돼요. Y는 본체에서 Y는 어디다 넣어요? 그죠? 여기 베어링하고 닿는 이 구멍들은 이 구멍의 면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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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다 Y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Y는 요거 갖고 와서 자, 치수에다가 기입해 주시면 되겠죠. 여기다 하나 넣고, 자,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넣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 벽면에다가 또 넣어 주시면 돼요. 자, 이 벽면 같은 경우는
요거 하나 갖고 와서 자, 치수를 뽑았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갖고 와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러면 이제 y도 다 집어넣었어요. 그죠? 다른 거 없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모든 부분이 완성이 됐죠?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완성이 됐고, 자, 이제 여기 주소 쪽에다가 보면 도장 후 가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품번이 135가 아니고요. 자, 일단은 품번 1번부터 적어 놓겠습니다. 어떤 게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본체에 자, 여기 주소에다가 쓸 거 아니면 여기 개별 주소로 여러분들이 따로 넣어 주셔도 무관하니까 너무 주소에 이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주소에 내가 여기 오른쪽에 빼먹은 게 있다 그럼 여기다 넣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여기다가 뭐라고 써 주시냐면 제가 저쪽에 대표 주소에다가 파커라이징을 안 썼어요. 그래서 자, 여기다가 쓰겠습니다. 자, 주소라고 이렇게 써주시고 파커라이징 처리라고만 써주시면 돼요. 간단하죠. 자, 여기 주소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그쵸? 설계자가 가공자에게 이것 좀 해주세요. 도면에다가 그러니까 전화로 일일이 말씀드리기에는 제가 지금 너무 바쁘거나 아니면은 명확하게 전달하기가 자신이 없기 때문에 여기 도면에다 써드립니다 하고 가공자한테 전달해 주는 거 전달. 그죠?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이거 잔뜩 쓰셔도 돼요. 막 쓰셔도 되는데 너무 잔뜩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읽기 싫죠. 안 그래도 글 읽기 싫은데. 그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이제 전달 내용, 중요하게 전달해야 되는 내용만 주소로 꼭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좀 긴 시간이었죠. 그래서 본체이기 때문에 좀 길게 작업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본체, 오늘 본체 같은 경우는 치수 기입과 기하 공차, 그 다음에 표면 거치기죠. 요거는 좀 무난했던 것 같고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요거였죠. 이렇게 절단하는 거, 그 다음에 어떻게 표시를 하는지. 자, 그거를 오늘 시간에 여러분들이 좀 연습을 하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좀 오늘 저랑 따라 그리면서 이렇게 마무리 하셨다고 하면 이제 요 본체는 여러분들께서 한 두 번 정도 좀 연습을 좀 더 해주시고 본체는 제가 예전에 한번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1시간 반 1시간 반 안에 2D를 완벽하게 끝내만 놓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1시간 반 안에만 들어오면 나는 이제 다음에는 꼼꼼하게 다듬질만 좀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도면을 좀 더 이쁘고 깔끔하게 다듬는 연습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거 뭘 그리는지 또 알아봐야겠죠. 자, 이제 다음에는 당연히 본체 다음이니까 축이 들어가겠죠. 자, 다음에는 축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 다음 축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